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도록 여의도에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요즘에 그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내 예금이나 적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제가 계산기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 계산기 돌려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은행에 넣어놨던 돈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급 정보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우리 특히 시니어분들, 장년층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예금을, 내 은행에 돈 넣은 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 먼저 예금자 보호제도는 뭐죠?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놨어요. 예금, 적금 예를 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뭐 은행이 파산했어요. 뭐 은행이 잠깐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내 돈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죠? 그렇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죠.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이자 포함해서 5천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때도요, 항상 그 5천만 원 미만으로 넣어놓습니다. 뭐 4,500만 원, 4,600만 원.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런 거예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당했습니다. 그러면 예금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서 우리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거. 이게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그러면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럼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내가 지금 금융상품이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계산기로 우리 바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일단 그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로 가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 자, 어떻게 가냐면 네이버 가셔갖고요. 여기 네이버죠. 이렇게 네이버 오셔서 모바일에서 뭐 예금보험공사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십니다.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라고 이제 쳐보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금보험공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 시니어분들 제가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예금보험공사 이제 터치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예금보험공사 사이트가 나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뭐 안전한 예금 막 이러면서 사이트 나오죠? 예금보험공사. 자, 쭉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보십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예금자 보호금액 모의 계산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하단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 사이트 와보시면은 요 밑에쯤 가보시면은 이렇게 예금자 보호금액 모의 계산기라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예금자 보호금액 모의 계산기. 자, 여기를 터치를 딱 해보세요. 그러면 뭐 예금자 보호금액 모의 계산기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모의 계산기지 정확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안내망이 떠 있고, 자, 예금 보호금액 계산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자, 여기 보면 연령대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 중요치 않아요. 필수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돼요. 40대 적겠습니다. 40대 적고 40대 적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권역, 요건 중요하죠. 금융권역이라 해서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은행인지, 아니면 내가 저축은행에 넣어놨는지, 뭐 투자매매인지, 보험인지, 종금인지 이걸 선택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많이 하셨던 게 은행 아니면 아마 저축은행이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중앙에 포함이에요. 수협, 농협, 중앙에 포함해서 은행을 체크해 볼게요. 자, 은행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를 이제 선택할끔 나와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내가 어떤 금융회사냐 이거죠. 은행 중에서 제가 찾기를 누르겠습니다. 찾기 있죠? 찾기를 누르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뭐 우리은행, 뭐 경남은행, 전북은행, 뭐 지역은행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께서 지금 돈 넣어놓은 통장이에요. 여러분께서 뭐 은행에 돈 넣어놓은 그 은행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야. 그 우리은행 체크하시고,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 동그라미 탁 체크하시고,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 유형이 나옵니다. 그 밑에 거래자 유형 나오시죠? 이 거래자 유형을 보시면은 여기다 클릭을 해보시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은 이제 개인이실 거예요.
법인 이름으로 통장 안 하셨죠? 대부분이 뭐 내 이름으로 넣었으니까 당연히 개인이겠죠? 개인 선택하시고, 자, 거래자 명 나옵니다. 이거 실명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냥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진짜 내 실명을 넣는다고 해서 전산이 기록되거나 아니면 내가 전산과 연동이 돼서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정이라고 누르셔도 돼요. 이름을 그냥 여정이라고 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 이름 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금융상품 유형 나오죠. 금융상품 유형. 자, 볼까요? 어떤 금융상품 유형이 있는지. 이거 중요해서요. 찾기 있죠, 찾기? 찾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이 뭐가 있냐면 뭐 볼게요. 자, 저축성 예금이 있고요, 적립식 예금이 있고요, 요구불 예금이 있고 외화 예금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저축성 예금 아니면 적립식 예금, 그러니까 적금이죠, 적금.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보통 예금, 그냥 예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적금도 아니라 그냥 일반 통장 있잖아요. 그냥 아무 그 이자 거의 없는 이런 걸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께서 이런 걸 겁니다. 이 예금을 드신 분들도 많고요. 한마디로 예금은 뭐죠? 그죠? 목돈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적립식 예금은 적금이잖아요. 적금. 월 얼마씩 넣어놓는 거. 그죠? 뭐 요구불 예금은 그냥 입출금 통장 같은 거죠. 이거 다 보호됩니다. 이거 보시면 보호 여부에 대해 보호 이거 다 돼요.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많으실 텐데, 일단은 내가 예금이라고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금을 많이 넣어놓기 때문에 저축성 예금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적금이신 분들은 적금 체크하시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요구불 예금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놨다 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일단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금을 체크해 볼게요. 예금, 내가 그러면 뭐죠? 우리은행에 내가 정기 예금을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확인.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얼마 넣어놨냐 이거죠. 얼마 넣어놨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우리은행에 이런 예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500만원을 넣어놨다. 4,500만원을 넣어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금 보호금액 계산하기라고 나오죠.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터치를 딱 하시면 싹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잔액은 4,500이고 미지급 이자에서 13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는 법정 이자율입니다. 요거 미지급 이자는 보호금액 이렇게 나오죠. 보호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4,630만 5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비보호금액은 0원인 거고, 왜? 5천만원까지가 보호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금융회사명 우리은행, 그 다음에 거래자명 뭐 여정 하고 예금인데, 뭐 이거는 뭐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눌러보세요. 왜 그러냐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출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봐. 나는 5천만원 이하로 넣어놨으니까 뭐 우리은행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내가 넣어놨던 은행이 무너져도 나는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다음 단계를 꼭 눌러보십시오. 다음 단계로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우리은행에 상기 예금주 명의의 대출이 있으십니까? 라고 나옵니다. 대부분이 대출을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막 일반 뭐 재테크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그런 유튜브에도요, 이게 모르니까 잘 대부분이 이제 여기까지만 보세요. 나는 그건 얼마 있으니까 얼마까지 보호된다더라. 근데요, 대부분이 이제 대출까지는 얘기 안 하거든요. 모르거든 사람들이 잘. 대출이 있으면요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고 똑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대출이 있어요. 예를 누르시고요. 그럼 얼마 있냐 이거죠. 대출 잔액이 얼마 있느냐, 대출 잔액 얼마 있느냐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 잔액이 한 2천만원 정도 있다. 내가 예금은 4천만원, 4,500 정도 되고요. 대출도 있어요. 같은 은행에. 그래서 얼마냐 봤더니 2천만원 정도가 여기에 이제 대출이 껴져 있는 겁니다. 이 은행에. 그러면 다시 이제 계산 결과 조회하기.
2천만 원 쓰고요. 예를 들어서 계산 조약에 누르면 계산이 이제 다시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4,500만 원 예금 넣어놨어요. 넣어놨죠. 미이자 금액이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대출 잔액이 2천만 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예금과 내가 돈 넣어놨던 것과 이자 포함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요? 대출 금액을 뺍니다. 대출 금액을.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2,630만 500원이 이제는 여러분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대출은 뺍니다. 보통 계산할 때. 무슨 얘기야? 대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호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은행이 무너졌어. 그럴 일 없어요. 뭐 1금융권이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난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만 보여드렸죠? 내가 돈 넣어놓은 것과 이자 합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출을 빼고 나머지 금액 2,630만 500원이 여러분의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제가 왜 예금 보호금액 모의 계산기를 알려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는 저축은행 쪽, 특히 이제 여러분의 예금이나 적금이 이제 저축은행에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축은행마다 지금 뭐 신용도가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저축은행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해보십시오. 예,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뭐 똑같죠? 아시죠? 예, 그 경제평론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방송 나가서 이제는 경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얼마 전부터, 얼마 전도 아니죠. 꽤 된 얘기지만은 그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실 저축은행이 좀 불안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축은행 중에서도 좀 불안한 곳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PF 대출이 뭐냐면 이제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건설사들이 이제는 건설할 때 큰 돈이 들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는 보통 PF 자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꼬은단 말이죠.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많이 이제 PF 자금을 갖고 오게 되는데 대출을 받는데 이 PF에서 부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축은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솔직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예금을 보호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정 가족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쯤 한번 예금자 보호 계산기로 해서 여러분의 예금을 잘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란 얘기겠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사실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YTN 출연해서 사실 뭐 경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참 말을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차마 이제 더 이상은 말은 못 하겠고 일단은 뭐 수출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채권 안 돌아가죠. 근데 뭐 지금 뭐 소비자 소비 심리도 다 죽어 있죠. 사실 그래서 불안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출연했던 게 이제 다음 카카오라든지 여기 메인 뉴스로 떠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제가 여정 가족님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그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제가 금방 알려드린 대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뭐 5천만 원 이하니까 나는 되나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뭐 다른 유튜버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냥 5천만 원 이하니까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지 마시고 예금자 보호공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금을 보호해주는 데가 거기에요. 예금 보험공사가 결국에는 그게 보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가셔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예금이나 적금 넣었던 은행 정확히 지정하시고 상품 정확히 지정하셔서 내가 이 상품이 지금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이 영상이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본인의 재산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예금 보험 계산기에서 처음으로 한번 가서 우리 이번엔 저축은행 거 한번 가볼게요. 저축은행 거. 예. 연령대 뭐 의미 없다 그랬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뭐 금융권역, 요거는 선택해야 되겠죠? 이제는 은행이냐 저축은행이냐, 이제 저축은행 한번 체크해 보고요. 어떤 저축은행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저축은행 우리나라에 엄청 많죠. 지금 짜라락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IBK 저축은행 체크해 보겠고요. 일단 가장 먼저 있는 거 그냥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 유형 나오죠. 자, 여기서 개인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자명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그냥 여정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또 금융상품 나와요. 금융상품 유형. 금융상품 유형에서 자, 여기서 그냥 나는 예금도 아니라 그냥 내 통장에 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 그럼 뭐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요금을 예금.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예금을 하셨을 겁니다. 목돈 모아서 넣어놨었을 거예요. 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얼마 넣어놨냐 이거죠. 얼마 넣어놨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한 6천만 원 정도 넣어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억 원 썼네요. 6억 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천만 원 넣어놨다 이거죠. 6천만 원 넣어놨어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6천만 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미지급 이자가 한 173만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자죠, 요게. 그러면은 보호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까지 보호되니까 딱 요것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비보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요 금액 요거 더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5천까지는 이제 보호가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까지 있다, 같은 은행에 대출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음 단계로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대출 예 누르시고 대출 얼마였는지 쓰는 겁니다. 대출 없으면 그냥 거기까지 안 가셔도,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한 2천만 원 또 있다고 볼게요. 예. 뭐 2천만 원이 있다. 그래서 조회하기 누르면은 자,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냐?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더하죠. 거기서 대출 잔액을 뺍니다. 대출 빼고요. 나머지 4,173만 4천 원 정도가 이제 보호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까지 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금 보호 금액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예금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보셨고, 사실 뭐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위농협은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금고는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자체 기금으로 보호가 다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게 사실 예금자 보호공사인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계산법이 틀려 있더라고요. 계산법이. 그래서 제가 전화로 바로 잡아줬습니다. 여기 전화해서. 저 대단하죠, 저. 그죠? 대단하죠. 아니, 여기 와갖고 제가 이거를 봤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산을 돌렸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쪽에다가 이 보험공사 쪽에다 전화해서 이거 맞냐? 내 상식으로는 틀렸다. 이거 계산이 이상하게 된다. 그랬더니 보험공사 쪽에서 확인해줬어요.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은 제대로 계산법이 맞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이런 것과 잡아주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수정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원래 사실 이거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미리 알고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공사 쪽에서 먼저 수정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수정을 해 놓으셔갖고 이제 제대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데가 없죠. 우리 여정 가족이니까 우리는 조금 고급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직접 한번 해보는
그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죠. 예금보험공사 와서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클릭한다, 금액을 쓴다, 어떻게 쓴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죠? 하나하나씩 한번 쫓아보시면은 소중한 여러분 지킬 수도 있고요. 그죠? 불의의 어떤 정말 안 좋은, 정말 뭐 금융회사 파산하는 거 아니겠지.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옛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들 무너졌던 거 아마 우리 시니어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막 물고물고 난리 났었잖아요. 은행 앞에서. 그래서 보호를 못 받아갖고 그 엊그제 일이에요, 사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하나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정은요, 여러분께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시니어분들 포함해서 우리 또 사회초년생들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여정가족님들,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셔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많이 받아보시고 부자로 가는 길, 경제적 자유를 이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께 이제 부동산 정보라든지 여러분의 부자 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드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뭐 부동산 얘기도 이제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 딴 데서 못 들으셨던 것들, 저는 워낙 다양한 인맥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정보 당국자나 아니면은 뭐 필드에 계신 분들 정보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려드리면 어디서도 못 들었던 정보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정보고 팩트 있는 정보고, 그리고 제가 그 팩트가 아니면 먼저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소문에 의한 이런 것들이고, 아니면 정말 팩트면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정가족이죠. 우리 여정가족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셔서 여정가족이 되어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인사 나눠야 되겠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셨죠? 여러분 힘찬 하루 되셨죠?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날은 이미 아시죠? 우리 가족님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날이죠. 거의 제가 새벽형 인간이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 일찍 일어나는데 항상 5시에 일어나죠. 5시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고 방송국에서 저를 되게 좋아해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상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또 밤 늦었죠. 9시가 넘어가도 여러분과 소통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선물 같은 존재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선물 같은, 저도 여러분께 선물 같은 존재이고 여러분도 저한테 선물 같은 존재고, 선물이라는 거는 항상 기분 좋잖아요. 항상 볼 때마다 그게 어떤 선물이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큰 선물이라도 일단은 선물이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그게 어떤 선물이라도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여러분도 저에게 감사한 존재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이렇게 또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할 때 힘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힘이 되지 않나요? 말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또 구호 아니면은 우리의 언어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도 이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었죠. 11월 8일이었습니다. 오늘 잠 잘 주무시고 저도 빨리 이제 마감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영상 언제 보실지 모릅니다. 뭐 내일 아침에 보신 분도 있고 내일 또 새벽에 보시는 분도 있고, 볼 때, 이 영상 봤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요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